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순번 4번 제14쪽 안전사 관련 사건 사고 동향 보고 및 순번 41번 제378쪽 수사 보고를 제시하고 문.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작성한 안전 관련 사건 동향 보고입니다. 여성 혼자 넘어지는 것만 목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여자분이 사무실 문 밖으로 뒷걸음질로 대여섯 발짝 달려나오다가 엉덩방아 찢듯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데요. 넘어질 때 그대로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거. 문.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것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가요? 답. 예. 문. 고소인이 작성할 때 맨 아래 방모 목격함이라고 썼어요. 아까 증인이 말하기를 고소인과는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얼굴도 모르고. 답. 얼굴은 알죠? 문. 이름은 잘 모르고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써주게 된 경위를 기억하는가요? 답. 우리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서로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해줬어요. 그리고 본대로만 해달라고 해서요. 문. 고소인이 써달라고 해서 나중에. 답. 예, 써달라고 해줘서 제가 일부러 써준 게 아니라 좀 이거 써달라고 그래서 부탁해서 제가 써줬습니다. 문. 써달라고 했고 이거 안 써주면 나중에 유행하면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그냥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죠. 아무래도 좀. 문.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앞으로 나왔는데 증인은 뒤로 뒷걸음질을 쳤다고 했거든요. 답. 뒤로 나왔죠. 문. 뒤로 나왔나요? 답. 예, 뒷걸음 치면서 나왔어요. 문.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부터 목격했나요? 답.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문. 사무실에서 나오는 곳에서부터 봤나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곳에서부터 봤나요? 답. 뒷걸음 쳐서 튕겨 나오는 것하고 넘어지는 것을 봤죠. 문. 튕기듯이 나와서 넘어지는 것을 봤나요? 답. 예. 문. 맨 앞 장면. 넘어지기 시작한 직전 상황은 모르는 것이네요. 답. 넘어지기 직전 상황은 그 사무실 안에서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우리가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문. 맨 처음 증인이 목격한 최초 장면을 묻는 것인데요. 최초 장면이 피고인이 뒷걸음질 시작하는 그 첫 장면이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답. 계단 부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저는 계단 부근에서 한 대여섯 걸음 뒷걸음질로 빠르게 뒷걸음치다가 엉덩방아 찍으면서 넘어지는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문. 피고인이 몸을 앞에서 뒤로 회전하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답. 회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엉덩방아 찍으면서 넘어지는 장면만 좀 봤거든요. 문. 증인은 증인이 서 있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고소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든 넘어지는 장면만 목격해서 피고인이 넘어지기 직전 상황은 보지 못한 채 여성 혼자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나요? 답. 혼자 넘어졌지. 혼자 넘어졌는지 나는 그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운동장에 고소인은 이름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고소인이 넘어지는 그 부근에는 고소인은 없었고요. 안에 있었든지 아니면 문 쪽에 있었든지 운동장 안에는 없었습니다. 문. 이것을 목격한 당시 들은 소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비명소리 같은 거요. 답. 글쎄요. 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놀란 것 같은 느낌은 받았거든요. 뭔가에 놀란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소리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이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는가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그 다음 상황이요. 답. 서로 조금 큰 소리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의 이름, 직장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나요? 답. 저는 모릅니다. 문. 이 사건 발생일에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이나 근무처를 알려진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증 제3호증 녹취록 피고인 촬영 동영상을 제시하고 문. 녹취록에 그날 두 사람이 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증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은 가모한테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평소 증인과 서로 반말을 하는 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반말하거나 친분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문.
아까 피고인이 뒤로 달려가듯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답 예. 그게 피고인의 일부러 뒤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몸이 뒤로 밀려서 허둥지둥? 답 일부러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주 놀랐을 때 막 뒷걸음 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뒷걸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답 그것은 아니죠. 일부러는 전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빨리 뒷걸음 칠 일이 없죠. 놀라서 뭔가 빠르게 넘어지는 이런 느낌이었네요. 답 예. 검사 증인에게 증인은 경찰 단계에서 여성분이 뒷걸음질 치는데 누가 밀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 맞나요? 답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한 기억은 없는데 안에서 상황은 제가 모른다고만 이야기했는데요. 뒤에서 넘어진 것이 누가 밀어서 넘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답 그것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놀란 듯이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이 밀어가지고 밀려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있고 혼자서 뒷걸음질 치다가 뒷걸음질을 얼마나 빨리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는지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인의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답 그런데 제가 생각을 말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데 생각까지 꼭 말해야 됩니까? 저는 본 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안에서 누가 민 것을 본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답 민 것은 못 봤죠. 안에 있는 상황은 못 봤고요. 답 못 봤죠.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나요? 답 넘어질 때는 혼자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뒷걸음질 치는 게 사람이 세게 밀면 중심을 잡으려다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인가요? 답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답 조금 누가 밀쳤거나 놀랐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뒷걸음질이었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스스로 뒷걸음질 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진술할 때는 문 밖에서 나오면서 왼쪽으로 나가면서 넘어졌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왼쪽으로요? 출입문이 이렇게 있으면 답 왼쪽 아닙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 아닌가요? 뒷걸음질 어디로 쳤나요? 답 뒷걸음질 뒤쪽으로 출입문 뒤쪽으로 출입문 뒤쪽으로 파도 계단 앞으로 쭉 친 것인가요? 답 예. 쭉 치면서 누가 밀어서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을 본 것인가요? 답 느낌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본 것만 처음부터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인가요? 답 예. 중심이 잃었어요. 중심 잃고 그냥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넘어진 것인가요? 답 처음부터는 아닌데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나중에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 찢듯이 엉덩방아 찌우면서 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물 계단이 좀 높잖아요. 답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이 정도 되는 것은 맞잖아요. 답 그렇게 높은 계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다니는데 계단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순번 16번 채 90선 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증인이 본 장소가 이곳 아닌가요? 답 계단이요. 증인은 이쪽에서 본 것이죠? 아래쪽에서. 답 저는 옆으로 정면에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본 거니까요. 안에 관리사무소에 고소인이 있었던 것을 봤나요? 답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인지 하여튼 계단 쪽에 출입문 쪽에서 서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당시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나왔나요? 답 넘어지는 분이 지금 보니까 계단 쪽에서 뒷걸음질로 하여튼 대여섯 걸음 운동장 쪽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만약 안에서 밀었으면 바로 밑에서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단을 나오는 장면에서 피고인의 동작이 어땠나요? 답 글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안에서 밀었으면 계단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바로 넘어졌을 것 같은데 글쎄요. 막 밀었다면 계단에서 넘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을 지나서 운동장 쪽에서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안에서의 일은 저는 모르겠어요. 밀쳤는지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본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 저는 전혀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바로 여기 앞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을 조금 더 남아서 또
5걸음 정도 쳐서 넘어졌는데 어떤 일로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계단 앞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 앞에서도 몇 걸음을 더 뒷걸음질 친 다음에 넘어졌다. 근데 좀 빠르게 넘어졌다. 답.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운동장에서 넘어졌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문. 증인이 처음 봤을 때 넘어지는 피고인의 위치가 계단 위쪽이었나요? 아니면 운동장 쪽이었나요? 답. 운동장이었습니다. 넘어진 부분은 운동장이었습니다. 문. 증인이 처음 본 거요. 처음 딱 봤을 때 피해자가 계단 위에 있었나요? 답. 계단 쪽에서 뒷걸음질로 달려나오는 장면부터 넘어지는 데까지 제가 봤습니다. 문. 계단 쪽이라는 것이 계단 위에 있는 모습까지 본 것인가요? 아니면 계단 위쪽에서 넘어지는 것을 못 보고 운동장 쪽에서 넘어지는 것을 본 것인가요? 답. 지금 그것은 기억에 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계단 쪽에서부터 운동장으로 대여섯 걸음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제가 본 겁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피고인이 계단 위에 있는 첫 장면이 증인이 딱 볼 때 제일 첫 장면이 계단 위쪽에 있는 것은 못 봤나요? 답. 예, 저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끝. 판사가 증언을 왜곡하다. 이 증언 녹취서를 읽어보면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분명하다. 그런데 판사는 전체 내용을 보지 않은 채 일부 문구에만 집착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국어문장 해석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법원이 법치의 기감으로 삼는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 창제를 비우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증언 녹취서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국어학자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감정서나 의견서를 받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수준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국어학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일은 상식이 어긋나는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국어학 전문가가 이에 응할지도 의문인 것이다. 대학 교수에게 중학생 수준의 문제를 가져가 풀어보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문제지에 답을 적어놓고 풀이가 맞는지를 검증해달라고 하는 편이 조금은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해당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증언의 취지뿐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까지 포함하여 진술 심리분석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봤다. 비록 3심까지 끝난 시기였지만 증언 해석의 오류가 너무나 황당하여 진실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감정인은 주 한국법과학연구원 소속의 지정우 범죄학 박사다. 지정우 박사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장, 한국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 학회 회장, 동국대, 광운대 교수 등을 역임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다. 범죄심리학자의 증언 분석. 감정번호 G-24-259 의뢰인 모님, 전자문서, 감정서, 진술 분석 및 영상 분석. Korea Forensic Science Institute 컴퍼니 유한 한국 법과학연구원 감정 내용 중에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한국 법과학연구원 국제법과학감정원 지정우 박사가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